자, 이번 시간은요, 조건입니다. 조건과 기한. 요 쟁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자, 법률의 조건이에요. 조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부터 알아야 된다. 즉, 장래에, 그죠? 장래에 어떠한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소멸하게끔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다.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정지 조건 뭡니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시킨다.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소위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켜주는 조건을 말한다.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켜주는 조건. 조건 성취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이 됨으로써 불확실한 상태를 정지시키는 조건. 가령 취직을 하면 아들아, 취직을 하면 자동차를 사줄게 라고 하는 약정을 정지 조건입니다. 지금의 너의 이 불확실한 상태를 취직만 해주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죠? 정지 조건. 반대로요,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자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된다. 역시 불확실한 상태를 해제시켜주는 겁니다. 해제 조건. 이런 경우죠. 며느리에게 그죠? 시아버지가 차를 사주면서 이혼만 하게 하면 그죠? 이혼을 하면 차를 되돌려줘라. 차를 사주고 네가 만약 이혼을 하면 너는 나에게 차를 되돌려줘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혼하지 마입니다. 이혼 시 자동차 반환. 해제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 그래서 어쨌든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요. 자,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 계약 대표적인 정지 조건부 매매에 해당하고요. 건축 허가를 필요할 때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건축 허가 신청이 불어되었을 때 무효로 하는 계약은 해제 조건부 매매 계약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성 조건과 불능 조건, 이게 이제 가장 조건이라고 하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자, 가장 조건에는 불법 조건이 있고 기성 조건이 있고 불능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으로서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151조죠. 기성 조건은요, 법률행위 당시에 그죠? 이미 성취된 경우입니다. 근데 성취된 것이 조건으로서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이 조건으로서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요, 당연히 이미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겠지만 가령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지금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면요, 이거는 조건이 없죠. 조건 없는 법률 행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꽈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경우, 즉 기성 조건인 경우,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지문을 만든다는 거죠. 요거 개념에서 잘 도출시켜야 됩니다. 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조건, 즉 불능 조건이라고 하죠. 불능 조건으로서 조건 자체가 정지 조건이면 당연히 불능 조건이기 때문에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겠죠.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된 결을 전제로 하는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에는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 반면에 불능 조건이 뭐다? 해제 조건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시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된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것도 이해하시면 객관식 지문에서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됐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단독행위와 조건. 자, 단독행위, 상계가 대표적이죠. 상계와 같은 어떤 형성권의 행사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뭡니까?
채무의 면제와 유증, 채무의 면제와 유증과 같이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소위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더라. 요거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같이 해서 뭐죠? 기출이 나오기 때문에 단독 행위는 원칙 조건 붙일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그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된 경우 자 조건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할 수 있고요.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비소급표. 다만 당사자가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까지요.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신분행위, 그죠? 신분행위나 단독행위, 어음수표행위는 그죠? 조건과 친하지 않는다.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그죠? 요 정도 조건 성취. 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부관에 표시된 사실.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은 조건이다.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불확정 기한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에 관하여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서 이행 기간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기출 질문 하나 볼게요. 자, 1번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때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 불능 조건을 말하죠. 그 법률행위는 무효인가? 자,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이죠. 불능 조건인 경우에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뭡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정지 조건인 경우에는 무효로 보는 거죠. 151조. 이건 틀린 겁니다. 2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전에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건 성취의 효력은 소급표가 없죠. 소급표가 없다. 원칙적으로 조건 성취 시부터 발생하고 소급표는 없는데 언제만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에 의한다는 거 147조 3항 내용이다. 그래서 2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요. 조건은요.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이죠. 확실한 사실에 굳이 의존시킬 필요 없죠. 이런 것들. 장난치는 겁니다. 말장난. 그래서 틀렸다. 4번 정지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죠.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부척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징여계약에서 그 조건은 무효이므로 그 징여계약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렇지 않다. 뭡니까? 부척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징여계약은 뭡니까? 불법 조건인 경우다. 선량한 사회 풍속에 반하죠. 따라서 그 계약 전부가 무효인 겁니다. 그 계약 전부가 무효. 전부 무효. 아시겠죠? 이런 것들 틀리시면 안 되고요. 기한의 이익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 성질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채권자를 위한 게 아니죠. 채무자의 이익입니다.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153조 1항이고요.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유효한 게 아니라 법률 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151조 제1항입니다.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문제. 이게 아마 15년도인가 16년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시의 성실을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이때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가? 자, 1번 질문이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죠. 네, 요거 150조 내용이고요. 조건 성취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 효과는 그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죠. 뒷부분 꼰다 이거죠. 당사자의 의사로 이를 소급시킬 수도 있다. 그럼 그 의사에 의한다는 거죠. 네, 2번 질문도 틀렸습니다. 그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2번 질문 틀렸고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 불법 조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계약 전부가 무효입니다. 조건은 무효로 되지만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가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3년 안에 갑이 사망하면 현재 갑이 사용 중인 을 소유 자전거를 을에게 증여한다. 이거는 조건부 법률 행위에 해당하죠. 갑이 사망하면 갑이 사용 중인 을 소유 자전거를 너에게 줄게. 소위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죠. 맞다. 4번 질문,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자, 149조죠. 조건부 권리의 처분,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인 경우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조건과 기한 문제 틀리지 않을 것이다. 기간, 기간. 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다음 날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죠. 161조. 기간의 말일이 오로지 뭐다? 기간의 말일입니다. 초일이 아니라 토요일 공휴일일 때는 그 기간은 그 이 길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한다. 즉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함으로써 발생할 불이익을 막자고 하는 것이 161조의 취지이기 때문에 초일인 경우, 그죠? 공휴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다음 날부터 이 길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주, 월, 연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이 아니죠.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이죠. 전일, 전날, 전일이에요. 앞전자. 전일에 기간이 만료한다. 160조 2항입니다. 가령 7월 15일에 앞으로 1년이라고 한 때는 기산일은 7월 16일부터 기산이 되고 만료일은 그 다음에죠. 그 다음에 이듬해 7월 16일 전날인 7월 15일 오후 12시가 되겠죠. 이때 만료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 전일 기간이 만료한다. 2번 질문 틀린 질문이죠? 이런 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2번 틀렸고요. 3번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일이 2016년 7월 19일 10시인 경우 늦어도 7월 12일 24시까지 사원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발신하면 된다. 틀렸다. 자, 총회의 소집은 언제? 일주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바라고 정관이 정한 방법에 의한다. 따라서 사원총회일이 언제입니까? 2016년 2016년 언제입니까? 7월 19일이죠. 역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18일이 기산점이 되고 그날부터 역으로 7일을 계산해서 그 말일은 7월 12일이죠. 7월 12일 오전 0시에 만료된다. 그럼 언제까지 총회 소집은 총회 소집 통지서가 발송돼야 됩니까? 16년 7월 11일 24시까지. 그죠? 요겁니다. 7월 11일 24시까지 이때 총회 소집
통지가 발송이 되어야만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산일은 7월 총의 소집일이 19일이다. 그러면 기산일은 7월 18일이다. 그래서 일주일이 전이에요.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7월 12일 오전 0시, 그죠? 7월 10일 오전 0시에 만료된다. 그럼 언제까지 발신해야 된다? 7월 11일 24시, 그죠? 11시 59분, 그죠? 59초 딱 요때 발송돼야 되는 겁니다. 자, 기간 봤고요. 문제 나오겠죠. 예. 갑은 을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대여 기간을 대여일로부터 1개월로 약정을 하였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변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죠? 모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대여일 1월 31일 14시, 변제기는 2월 28일 24시네요. 초일 불산이 원칙 따라서 기산일은 언제냐? 기산일을 찾아라. 기산일. 그러면은 기산점은 1월 14일부터 14일이니까 기산점은 2월 1일이 되겠죠? 2월 1일. 네, 기간을 그리고 월연으로 정한 경우 최종 월에 해당 일이 없다면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만료점은 언제입니까? 2월 28일이 된다. 24시요. 네, 변제기. 그죠? 그래서 변제기는 2월 28일 24시 맞고요. 니은 대여일이 3월 14일 17시예요. 그러면은 니은이요. 초일 불산이 원칙에 따라 기산점은 언제입니까? 기산점은 자 3월 15일이 기산점이죠. 15일. 따라서 자 그 마찬가지로 160조 3항 주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에 전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니까 만료점 언제인가? 4월 14일 4월 15일 전이니까 24시가 되겠죠? 4월 14일 17시가 아니라 4월 14일 24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7월 디귿이요. 15일 17시입니다. 그러면 기산점은요. 7월 16일이죠. 7월 16일이 기산일이 될 것이고 만료점은 8월 15일인데 그죠? 디귿이요. 기간의 말일이 그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한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8월 15일이 아니라 8월 16일. 그죠? 8월 16일 24시가 변제기가 되겠네요. 8월 15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그 2길로 만료된다. 그 2길 만료. 그래서 기역 디귿이네요. 기역 디귿. 정답은 3번. 네.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골라라. 기간 연령 계산에는 자 출생일을 산입한다. 맞고요. 기간의 초일이 공일. 초일이 아니죠? 말일. 말일이 공일에 해당할 때는 그 2일부터 기산한다. 옳지 않은 거 2번이네요. 맞죠? 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로 만료되지만 기간의 초일이 공일 또는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초일 불산이 원칙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일이 공휴일인 때에 해당한 때에는 그 기간은 그 2일부터 기산한다. 그죠? 네, 2번 지문. 자, 틀린 거 맞죠? 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는 즉시 기산한다. 맞고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역에 의해서 계산한다. 맞고. 기간을 일주, 월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가 아니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죠?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 이때는 초일을 산입한다. 그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죠? 됐고요. 정답 2번.
민법상 비법인 사단, 법인이죠, 법인. 지금 법인. 자, 법인도 나오죠. 예, 법인도 나옵니다. 자, 이게 2015년, 16년도 문제인데 2022년도에는 또 사례형으로도 나왔다. 그죠? 자, 비법인 사단에서 자, 볼게요.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 임시의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 예, 비법인 사단에서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맞고요. 자, 비법인 사단. 내 사원의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는 총유로 한다. 맞고, 비법인 사단의 타인간 금전 채무를 보증한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로 볼 수 없다. 그쵸? 왜다? 우리 판례 입장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비법인 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양도 상속될 수 있죠. 없다, 틀렸다.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민법 35조 1항의 유추 적용에 따라 비법인 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법인 사단에 관해서는 지금 다음 장 3부에서 또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 조건, 기한까지 좀 자세히 봤고 기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